다큐 리뷰 시간이고요. 이번 주에 리뷰할 다큐는 뭐냐? 댓글에 루시 렛비 사건이라는 다큐 해달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거고 정식 이름이 루시 렛비 사건 수사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편 다큐예요. 너무 좋았어. 94분짜리 짧은 영화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이제 다큐 리뷰로 컨텐츠를 조금 바꿨지만 예전에는 범죄 사건을 오래 했잖아요. 그 컨텐츠를 바꾸기 전에 이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다큐도 나오기 전이었고, 근데 제가 또 일반 개인이라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분량이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미루고 있는데 이게 나온 거지. 대강은 알고 있던 사건이라서 볼 때 이제 이해도 잘 되고 저는 좋았습니다. 오늘 이거 리뷰할 건데, 그러면은 루시 렛비가 누구고 뭐 하던 여자냐? 대체 뭔 짓을 했길래 범죄 다큐에 나오냐?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일단 짧게 설명하고 들어가자면은 이게 영국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생아 병동에서 아기들이 자꾸 죽어. 신생아 사망 사고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 한 수준이래요, 통계적으로. 근데 2015년에만 한 병원에서 20명 가까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지. 연쇄 사망이니까 병원에서는 이거 지금 씨발 누가 일부러 저지르고 있는 사건이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간호사 한 명이 강력 용의자로 지목된 거예요. 그게 제목대로 이 루시 렛비라는 여자지. 그동안 간호사들이 저지르는 연쇄 사망 사건을 여러 번 알아봤는데 의외로 의사, 간호사, 의료계통 사람들이 살인도 많이 해요. 이거를 죽음의 천사형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일단 얘가 있죠. 미국 뉴저지, 펜실베니아에서 40명을 죽였어요. 찰스 컬런이라는 새끼고, 1991년에는 영국에서 신생아들에게 칼륨과 인슐린 주사를 존나놔서 4명 죽이고 9명에게 장애를 입힌 베버리 알리트인가 이름이 그럴 거야. 얘가 이제 같은 영국인이니까 루시 렛비의 직속 선배라고. 다 간호사입니다. 다 간호사. 70년도까지 가면은 이게 훨씬 많아요, 이런 계통이. 일단은 근데 얘네들이 대표적이고, 간호사라는 특징이 있잖아. 간호사가 연쇄살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손으로 환자의 생명을 컨트롤한다는 데서 쾌감을 얻습니다. 하나는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이야. 민하우젠 증후군이 어그로 끄는 거야, 관종이. 아픈 척해. 그래서 막 관심 받고, 너 괜찮냐? 내가 이거 사줄까? 막 이렇게 해서 챙겨줘. 그런 걸 좋아하는 새끼. 그런 게 민하우젠 증후군인데,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은 뭐냐?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나의 어떤 그 헌신적인 이미지.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 그 뽕에 취해가지고 안 아픈 사람도 아프게 만들어 놓고 간호하는 연기를 주변에 광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약물 접근이 좀 쉽잖아요. 대상이 환자들이다 보니까 이미 건강이 나쁜 사람들을 노리면 어때? 주변에서 의심을 피하기도 좋아. 원래 아팠던 사람인데 병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찰스 컬런이나 이 베버리 알리트가 이런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 연쇄살인범이고요. 다른 의사나 간호사 연쇄살인범들이 거의 다 뭐 비슷한 이유랑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형 사건들은 다 비슷비슷해. 근데 이 루시 렛비 이 여자는 이 두 새끼를 합쳐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사건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뻔한 사건이 절대 아니라서 한번 보면은 좋은 다큐 같아가지고 준비했다 이 말이요. 자, 루시 렛비 2019년 6월 영국의 채셔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지역 소속 경찰의 바디캠 영상으로 다큐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경찰 여럿이 가정집 어디 가가지고 루시 렛비를 막 찾아. 그러니까 이 루시의 엄마로 추정되는 아줌마가 문을 따주는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 봐요. 경찰 보자마자 또 무슨 일이냐 막 이러면서 엄마가 울라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경찰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루시를 찾는 거죠. 2층 방으로 올라가. 방 하나가 보여. 여기서 막 자다 일어난 젊은 여자가 있어요. 얘가 루시 렛비야. 8명 살인했고 너 6명 살인 미수로 체포하는 거다. 옷 빨리 입고 쳐나와라. 이렇게 체포하는 장면이 다큐의 시작이라고. 이거. 이 새끼가 지금 그러니까 연쇄살인으로 체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이코패스인가 봐. 별로
감정 변화가 없어 이때. 엄마는 막 뒤에서 울고 있는데 조용히 엄마한테 가갖고 그래. 나 범인 아닌 거 알지 않냐? 그러더니 고양이랑 인사하고 나와서 수갑 차고 경찰서에 타더라고. 간호사의 연쇄살인인데 이거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속보 막 나오지. 이제 경찰 신문 받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뭔 종이를 딱 보여주면서 니마는 체스터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데 네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면 이 메모는 대체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물어봐. 메모에 뭐라 적혀 있냐? 내 잘못이다. 내가 그들을 죽였다. 도와줘. 난 악마야. 데블이야. 디아블로야. 막 이래. 지가 썼다는 거지. 범행을 자백하는 낙서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루시가 진짜 범인이면 어때요? 여기에 흔들려야 될 거 아니야. 심리적인 동요가 보이고. 근데 당황을 안 해. 그러면서 묵비권 하겠대. 이렇게. 여기서 이제 화면이 뉴스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뭐야?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남긴 아동 연쇄살인 사건이다. 한 세대에 한 번 벌어질까 말까 한 일이다. 루시 렛비는 7명의 신생아를 죽였고 유죄 판결 받았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가 다른 말을 해요. 이 조용한 널스가 정말 베이비들을 킬했을까요? 국제 전문가들은 법정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기문 닮은 아저씨가 나옵니다.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 사건을 요약하자면 살인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럼 이제 SNS에서 난리 난단 말이야. 나 같은 애들이 막 틱톡에 영상 올리면서 사건 소개하고 그래요. 그 중에 좀 유명한 애인가 봐. 걔가 그러는 거야. 루시는 유죄인가 아니면 결백한가? 이지랄 하더니 화면이 초록색으로 딱 변하면서 하얀 글자가 딱 뜹니다. 루시 렛비 사건 수사 다큐 제목이 나와. 여기까지가 이 다큐의 오프닝입니다. 어때요? 상당히 긴박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다큐 틀면은 숨도 못 쉬고 봐 진짜. 그러면서 타이틀 딱 나오고 와 이거 개쩐다. 계속 보겠음. 리뷰 각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오프닝은 넷플릭스 다큐의 특징인 것 같은데 요즘에 OTT 플랫폼 너무 많고 어느 분야든지 다 레드오션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영상 경쟁하려면은 단기간에 딱 임팩트 주고 어그로 쫙 끌어가지고 시청 시간을 늘려야 돼. 그래서 오프닝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재밌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고 이제 사건을 좀 알아볼 차례인데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갈드컵하기 좋아요. 영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다 이 미친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결백한 것 같은데 억울한 것 같은데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도 많아. 이미 오프닝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걸 보여주잖아. 자 그러면은 루시 렛비 누구인가? 영국 최셔의 카운티스 오브 체스터 병원 여기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고요. 7건의 살인 혐의, 10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이미 지금 유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1990년 1월 4일생이고요. 아빠가 가구 판매원, 엄마는 회계 사무원이에요. 외동딸이고 부모 직업이 괜찮잖아. 꽤 잘 살았어. 잘 사는 집은 특징이 있어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애 진로를 정해줘. 추천도 잘해주고. 부모가 거기에 맞춰서 키워 어릴 때부터. 루시는 간호사를 고릅니다. 대학에서 아동간호학 전공했어요. 이게 대학 졸업할 때인데 부모가 졸업 축하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준 거야. 그리고 리버풀 여성병원 사건이 일어나는 카운티스 오브 체스터 병원에서 실습 과정을 거쳤어. 대학교 때부터 얘를 알던 친구는 루시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인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밝고 재미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중생활까지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않을까. 긴장도가 좀 높은 사람이라서 새로운 장소나 뭐 일할 때는 좀 집중하고 긴장도 높아서 말 없고 그런 스타일.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친해지기까지 시간 좀 걸리고 이런 걸 꽤 오랜 시간 겪어야 편안해지고 그런 스타일 같아요. 의료 직종은 어때요? 부서를 따로 고르잖아. 얘는 처음부터 간호사로 직업을 정할 때부터 신생아를 돌보고 싶었대. 이것도 원하는 대로 되더라고. 그래서 취직했는데 적응이 또 쉽지 않은 거야, 병원에서. 왜? 씨발 UK도 태움이 있어요. 간호사들은 진짜 왜 그러냐? 좀 일만 하면 안 되냐? 왜 일은 안 하고 씨발 사람 괴롭히고 지랄병인지 모르겠는데 루시도 태움을 당한 거야, 이 병원에서. 실습할 때.
애가 조용조용 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지랄한 거지. 이 새끼들은 이상하게 괴롭혀요. 자료 정리 놓은 거 있으면은 몰래 막 뒤집어 엎어서 섞어놓고 쥐들끼리 점심 먹고 교대 시간에 일부러 늦게 오고 병신 같아. 왕따를 얘가 하도 당하다 보니까 친구가 야 루시야 너 왜 그런 데서 일하냐 병원 옮겨라. 근데 루시가 또 희한한 게 근성이 있어. 버텨. 따돌림 당하니까 오히려 자기 개인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놀아주고 말 안 거는 시간을 활용해 얘가 신생아 전문 과정 수업을 받습니다. 다른 미친년들은 몰려다니면서 병신 존목질할 때 얘는 자격증을 하나 더 땄어. 신생아 전문가 자격을 따면은 아픈 아기들만 집중 치료하는 아기 전용 중환자실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루시가 원하는 데가 진짜 여기였던 거지. 간호사 업무 중에서도. 산모가 정상적으로 임신하고 출산까지 한 36주에서 40주 걸리죠. 이 기간을 못 채우고 나오는 미숙아들을 주로 돌봤는데 얘네들이 빨리 나오다 보니까 보통의 정상 아기들보다 작고 또 건강에도 이상이 있는 상태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위급해질지 모르는 애들인데 이게 또 성인 중환자실이랑은 분위기가 다르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다른 존목질 간호사들보다 얘가 여러 사례나 약물에 대한 지식이 많아. 자격증 땄잖아. 신생아 집중치료 병동에 갔다는 자체부터가 병원 씬에서는 의학 지식이나 간호사로서 능력을 좀 인정하는 거래요. 멀쩡한 애들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아프기까지 해. 어떻겠냐고. 이거 되게 빡센 일인데 루시는 이런 게 적성에 맞았다는 거야. 특히 안 좋았던 애들이 지가 돌봐서 병 회복하고 건강해져서 태어날 때 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하고. 이런 데서 3개월 일합니다. 2015년 6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6월 8일, 6월 10일, 14일, 6월 22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신생아 4명이 중태에 빠졌어. 이 중에 1명만 CPR로 살렸고요. 다른 애들은 죽습니다. 40주를 못 채우고 나온 미숙아였대 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인큐베이터에서 저 1년에 2명 정도는 이런 식으로 사망하는 일이 생긴대요. 문제는 이 4명 중에 4번째 아기인데 37주에 태어났어. 다큐에도 나와 얘가 따로. 조이라고 부릅니다. 엄마 이름은 세라야. 집에서 양수 터져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애가 안 나와서 제왕절개로 나왔대요. 만삭의 정상 출산이긴 했어. 근데 출산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애가 탈진 상태로 나왔대. 그래가지고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들어갔거든요. 하루 만에 애 상태가 좋아지더라고. 간호사들이 애 상태 보니까 금방 회복한다. 엄마도 몸조리 잘하고 조만간 태어나는 대로 같이 집에 갈 수 있다. 세라에게 말도 해줬어요. 다행인데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나오고 반나절 만에 간호사들이 갑자기 자고 있던 세라를 깨우는 거야. 뭐 설명할 시간도 없나 봐. 잠도 들 깬 애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막 존나 뛰어 밀면서. 세라는 뭔지도 모르고 끌려왔어요. 와보니까 뭔 경고음이 막 나고 있는 방문을 열어줘. 조이가 치료받는 방인데 젊은 의사 하나가 땀을 개 흘리면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막 조이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대요. 애가 너무 작으니까 엄지로 하나 봐. 세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뭐 조금 전만 해도 회복 잘하고 있고 금방 집에 간다며. 갑자기 뭐야. 설명 들어보니까 40분째 의식 불명 상태고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날 새벽에 애가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2015년 6월에만 애 3명 죽고 1명 겨우 살렸는데 중태라고.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나니까 병원이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 방법이 없어. 결국 약하게 태어난 애들이 버티지 못하고 자연사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문제는 그 뒤로도 이 병원에서 애들이 계속 죽어나간다는 거지. 1년간 13명 죽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이게 사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병원도 그냥 못 넘기거든.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인데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은 이게 또 경우가 다르잖아요. 이게 유독 많이 아픈 애들이 태어난 해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 의사들이 의심했어. 4개월 전부터 사실 상급 의사들, 과장급은 긴급회의도 해왔습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 당연히. 근데 여기가 병원이 국립이긴 한데 이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론화를 함부로 막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 의심한다고 들쑤셨다가 아니면은 병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애들이 죽어나간다고 소문나면은 이제 환자들 오겠어? 상부에서 요청을 무시하는 거야. 근데 피해자가 25명까지 늘어나 버리니까 와,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싶은지 결국 경찰에 신고하죠. 2017년 5월부터 2년이나 지나서 체스터 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조사했습니다. 기록을 다 훑어보니까 희한한 공통점 하나가 나와. 2015년 6월부터 1년간 신생아 사고가 난 날마다 모두 출근한 간호사가 딱 한 명이야. 그게 누구? 루시 랩비다 이 말이요. 이 여자. 이게 근데 경찰이 한 말일 뿐이지 진작에 병원에서도 아기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항상 루시가 일하고 있어서 의심은 했습니다. 루시가 일하는 날마다 아기들이 갑자기 중태에 빠지거나 죽는다면 이거 둘 중 하나잖아. 루시가 간호사로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밖에 더 돼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기 전부터 병원에서도 루시 랩비를 다른 부서에 보내둔 상태였어. 사건 전만 해도 루시는 체스터 병원에서 꽤 인정받는 간호사였어요. 아동 간호학 전공에 부인과 병동에 실습한 경력도 있고 신생아 전문 과정까지 수료한 배운 사람, 이 인재란 말이야. 이력서만 보면은 비슷한 연차의 간호사들은 이게 째바리가 안 돼요. 압도적인 실력에 지식, 자격을 갖춘 1티어 간호사라고. 그래서 루시랑 일해본 의사들은 그래. 이 여자가 이제 조용히 차분하게 맡은 임무를 잘 해내는 간호사다. 업무 평가를 좋게 해줍니다. 가뜩이나 이제 이런 부인과 아동 병동은 항상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빼버리고 보낸 곳이 데스크 업무 위주인 위기관리안전팀이야.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이건 병원이 어때요? 무슨 뜻이야? 이 사건에 대해 막 나서서 말하진 못해도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루시도 여기에 대해 당장 핑계는 댈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인데요? 해버리면 그만이고 뭐 범행 장면을 누가 본 것도 아니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사들의 성향이 또 그런 게 있어. 확률상 못 일어날 일은 아니지 않냐. 제로는 아니지 않냐. 확률만 가지고 사람 의심하고 뭐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럴까봐 여기서 경찰이 또 알아낸 게 있어요. 루시가 다른 부서로 이동한 2016년 7월부터 조사가 시작된 2017년 5월 사이에는 애들이 한 명도 안 죽었어. 루시가 일하던 1년간은 13명이 죽었는데 얘가 옮겨가니까 한 명도 안 죽어 갑자기. 이것도 확률상 0은 아니니까. 우연의 일치 아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극악의 확률 2개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확신하는 분위기고 경찰도 근거에 의한 의심을 하고 있잖아. 용의자를 그래서 한 명으로 좁힐 수 있던 거지. 거기에 루시는 임상 업무 제외에 불만을 가졌어요. 계속 병원에 항의 메일 보내고 있었거든. 다시 나는 신생아 집중 치료 병동에 가서 환자를 직접 돌보고 싶다는 거야. 이제 의사나 뭐 병원, 다른 간호사들은 루시의 복귀를 원치 않죠. 하지만 어때? 또 이 현장, 필드를 모르는 윗대가리들은 이런 거를 뭐 알아? 신경이나 써? 이런 거는 불합리한 강제 전출이에요. 그리고 루시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루시는 다른 간호사들이 없는 자격증도 땄고 능력 있고 많이 배웠어요. 수많은 신생아 병동 간호사 중에 왜 루시만 다른 데 보냅니까? 이 여자가 못 참지 않을까요? 항의도 하고 있잖아요. 일 키우면 우리 병원 곤란해요. 이 지랄 하면서 이 사회가 병원 시끄러워질까봐 복귀시켰어. 조사 기간인데 집중 치료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애를 보는 거야. 하지만 지도 눈치가 있잖아. 경찰 병원에 들락거리는 걸 아니까 몸을 사리나 봐. 갑자기 돌아왔지만 다시 애들이 사망하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지 뭐 잡아 넣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루시가 일한 기간에 체스터 병원에서 벌어진 아기들 사망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할아버지 데위 에반스라는 은퇴한 소아과 전문의예요. 체스터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기들의 임상 기록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61건의 기록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 22건의 이상한 기록이 있대요. 이 아기들의 사망은 기록대로면은 자연사처럼 보여. 대부분 40주를 못 채우고 나온 아기들이라 사망해도 가족이나 의사들이
이거는 뭐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해했고 사망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 대위 에반스 닥터의 말을 들어보니까 달라. 애기들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정맥 주사에 누가 일부러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에어 색전증을 일으켰거나 우유를 과하게 먹여 부풀어 오른 위가 횡격막과 폐를 눌러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해 사망케 이르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아기들에게서는 합성 인슐린이 검출됐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회복할 수 있는 애들을 죽도록 유도했다는 뜻이라는 거야. 이런 검토 결과를 발표했어요. 일단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보호자인 부모도 아기를 직접 가서 만질 수 없대요. 해당 부서의 의사, 간호사만 출입이 가능해. 이 중에서 정맥 주사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과하게 우유를 먹일 수 있고 합성 인슐린 주사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야. 이런 건 의사들의 일이 아니에요. 의사는 수술이 아니면은 진찰하고 진단한 뒤에 지시하는 역할이잖아. 이 지시를 간호사들이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루시가 의심되는 거지. 경찰은 사건 2년 만에 루시 렛비를 8건의 살인, 6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구속 수사인데 이 새끼가 보석금을 내요. 3일 만에 풀려났어. 그리고 처음에 오프닝 얘기했던 경찰 바디캠 체포는 1년 만입니다. 2019년 6월이야. 그게 두 번째 체포될 때 장면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아우 또 뭔 일이냐 이런 반응을 했던 거지. 이때도 간단한 조사만 받고 보석으로 나왔는데 2020년 11월에 세 번째로 또 체포됩니다. 혐의가 한 번에 나왔다가 체포된 거면 모르겠는데 경찰도 조사할수록 새로 하나씩 추가되니까 재체포의 근거가 생기는 건가 봐요. 이게 조용히 처리하던 사건이었는데 한 명이 씨발 3번이나 살인죄로 체포되니까 이제 슬슬 소문이 나는 거지. 그동안 피해자 부모들은 이 병원에서 한 번도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당연히 항의는 해봤지만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아이가 사망한 것이다. 뭐 이런 대답만 존나 앵무새같이 돌아오고 있었대. 사실 개인이 대형 병원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겨. 소송 비용 문제가 크고 병원은 뭐 개인 법무팀을 갖고 있는데 일단 애가 아프게 태어났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다 보니까 이게 논리가 안 되는 거야. 살인이라는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기 탓만 하다 끝났다고. 그러면 또 부부 사이도 나빠지잖아. 아빠들은 내가 젊을 때 술, 담배 많이 해서 내 정자가 이상한가?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병이 생겨서 빨리 간 것 같다. 엄마는 내가 무슨 병이 있어서 이렇게 됐나? 막 예민해지니까 부부싸움에.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충분히 치료받으면 살 수 있던 애들인데 이 X년 때문에 자연사가 아니라 살인당했다는 거 아니야. 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루시는 이제 방송, 신문 존나 탔고요. 한 방에 이제 봐봐 이불. 영국 최악의 살인마, 퓨어 이불 막 그 자체라면서 이 당시에 TV만 켜면은 이 얘기가 나왔대요. 신문만 보면 다 일면이야. 지하철 입구에서. 2년이 3번 체포됐잖아? 2번은 보석으로 나왔는데 이게 3번째 체포는 달라요. 이번엔 재판까지 갔어. 일단 의견이 갈리지만 루시 렛비가 범인이냐를 떠나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애들이 죽고 갑자기 상태가 위급해지던 날마다 항상 일을 했잖아. 출근 도장 찍었으니까. 근무 표대로만 봤을 때 의심하는 거 정배야. 여기에 우리 루시게이.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저는 워커홀릭스예요. 그냥 남들보다 일을 많이 했고 인력이 부족해 거의 매일 출근했을 뿐이에요. 매일 병원에 에브리데이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한 날에도 제가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래요. 막 이게 또 억지로 쥐어짜낸 말은 아니잖아. 근태로만 보면은 루시는 일을 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맞아. 배려를 많이 한 건지 진짜 자기 직업에 뭐 열정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건 모르겠어. 하지만 다른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야간 근무에 항상 먼저 지원했고요. 남들이 휴가 가서 비는 시간에도 다 땜빵했다고. 남들 일주일에 4일, 5일 나올 때 루시는 6일, 7일 근무를 뛰었어요. 당연히 병원에서 돌발 상황 생길 때마다 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자니 루시가 야간일 때는 애들이 야간에 사망합니다. 주간일 때는 주간에 사망해. 이거 씨발 어떻게 설명해? 자, 그러면요. 루시가 다른 부서로 변경했을 때를 봤을 때 그 당시 병원에서
887명의 아기가 태어났대요. 이때 죽은 애가 한 명도 없어. 이런 극악의 우연에 의심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루시의 사물함인데 까보니까 이런 희한한 낙서들이 나옵니다. 얘가 기록하는 걸 좋아하나 봐. 사물함에 일정 정리해두는 수첩, 일기장, 메모지 수십 장 나와요. 일단 뭐 내용이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이 새끼 성격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존나 메네라스럽다 이거야. 자, 다 볼 건 아니고요. 가장 이제 알려진 거 하나만 보자면 이건데 맨 아랫줄에 이제 자기는 악말에 내가 그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정병 냄새 존나 나는 이제 메모지들 뭐 다른 데도 그래. 나는 끔찍하고 사악한 피플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그들을 돌볼 자격이 없어서 그들을 킬했다. 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가질 수 없을 거야. 평생 가족을 이룬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 증오해. 이 지랄을 써놨어. 이건 뭐 애들을 지가 죽였다고 자백하는 내용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집도 수색해봤습니다. 방에 옷장 구석에서 보관이라고 써둔 상자 하나 나와. 까보니까 루시가 맡았던 애기들 서류가 한 다발 들어있는 거지. 250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게 환자의 개인정보란 말이에요. 외부 유출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이 소지하는 것도 안 되고 병원에서만 볼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집에 왜 있어? 여기에 루시는 뭐라 하냐? 일할 때 가끔 주머니나 가방에 서류를 넣어뒀다가 까먹고 집에 와서 알고 모아뒀다고 대답을 해요. 말이 됩니까? 누가 250장을 까먹고 집에 가져와요. 알았으면 다시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뻘소리를 싸고 있는 거지. 경찰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왜 서류들을 처리 안 하고 보관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집에 보관만 하고 있었대. 근데 이 새끼 방에 파쇄기가 있어요. 루시 렛비가 4년차 간호사야. 환자 신상이 외부로 유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가 없어. 파쇄기도 안 쓰고 그냥 쌓아두고 있었다고. 뭐 이면지 쓸 거야 뭐야. 경찰도 이 정도면은 확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혐의 입증 이제 하려고 들겠지. 내 생각에는 이 서류의 내용들이 루시에게는 좀 트로피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큐 보면서. 연쇄살인범 중에 꽤 많은 숫자가 뭐 피해자의 이빨을 모은다든지 해외 사례긴 한데 비디오 찍어두기도 하고 물건 가져가서 막 전시해두고 그런단 말이야. 루시에게는 이게 애들의 진료 차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밤마다 막 이렇게 열어보면서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애기 그런 기분을 추억한다 이런 비응신 짓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지가 죽인 애들의 부모 이름을 몇백 번씩 검색해놨더라고 인연이. 이 사건 이후에 부모들 어떻게 살고 있나 관찰을 해왔고 같이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도 애기 사망 당시 상황을 굳이 자기가 문자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당시 그 애기는 입에서 피가 흘렀어. 마지막에 애 숨이 멈추자 아빠 소리 지르고 엄마는 혼절하더라. 그러면서 우리 일은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 모든 건 데스티네이션이 아닐까? 이 지랄을 해 문자로 굳이. 이게 이제 또 간호사들의 반응을 보려는 행동 같아요. 보통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때? 자리 피하고 일부러 안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굳이 안 꺼내. 눈세대니까. 근데 이 새끼는 일부러 더 관찰해서 애기 죽을 때 이 아빠는 어땠고 저 엄마는 저렇고 이걸 기억했다가 단톡에 올린단 말이야. 실제로 간호사들은 저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일할 리가 없어요. 인수인계를 해도 차트에 적거나 서류로 전달하겠지. 뭘 문자를 보내. 같이 일하던 간호사의 말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루시가 애기들 사망 판정 받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관찰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시의 근무 시간표, 범행을 자백하는 것 같은 메모에 이상한 행동과 거짓말도 있었어. 이게 루시 렛비가 연쇄살인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C8. 정황 증거들이야. 직접적인 게 아직 없어. 루시가 아직 아기의 산소 호흡관을 제거했다거나
뭐 수액 호스에 공기 넣었다. 이거 본 사람 없거든. 카메라에도 안 찍혔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당시 UK 피플들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뭐 여러분이랑 같아요. 와, 이거 이제 존나 치밀한 년이네. 이거 완전 범죄 되는 거 아님? 이런 생각을 했어. 이게 우리나라였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정황만 가지고도 판결이 나온대요. 이 다큐가 90분짜리라고 했잖아. 1시간 시점에서 재판이 열리더라고. 2023년 8월 18일 7명의 아기를 죽인 혐의, 9명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 미수로 배심원 11명 중에 10명이 유죄 때립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영국에서 무기징역 받은 여자가 별로 없나 봐. 얘가 4번째래. 여기까지는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예전부터 뭐 저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지금도 루시레삐 빵에 들어가 있고요. 사건이 이대로 끝인데 다큐는 안 끝나. 30분 남아있잖아. 아니 1시간을 사건 설명했고 루시에 대해 다 알았고 지금 범행 과정, 재판 내용, 결론 다 나왔어. 근데 30분이 남아있으면 여기서 뭔 얘기할 거냐는 거야 대체. 이 다큐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30분을 보여주고 싶어서 앞에 1시간을 빌드업한 것 같아요. 일단 루시 렛비 경찰 조사 때, 재판 때 표정 보면 아무 감정 없어 보여. 죄책감, 뭐 후회 이런 거 없어 보입니다. 애들 10명 죽여놓고 이런 표정이면 사람들은 당연히 쌍욕 갈길 거 아니에요. 야 미친년이다. 막 한 시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희대의 악녀다. 간호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가장 약한 애기들만 골라 죽인 살아있는 대불이다. 막 이래. 여기서 요 아저씨가 등판합니다. 루시의 재판을 다 본 변호사야. 이름이 마크 맥도날드. 이 양반이 루시 렛비에게는 애기들을 죽일 동기가 전혀 없대요. 일단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무기징역이라는 영국 최대의 형량을 받았다면서 어쩌면 이 재판은 잘못된 판결일 수도 있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버린 거야. 엄마 아빠들 개빡쳤어. 근데 이 양반 말을 들어보면은 예전부터 영국에서 정황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알고 보니 뭐 엔자이라는 거지. 범인이 아니었던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 직접 증거는 아직 없으니까 범인으로 확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논리야.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을 더 들어보니까 일단 근무 시간표는 루시가 출근을 거의 매일 했으니 아기들 죽은 날이랑 근무 날이 겹칠 수밖에 없고 병원에서 가장 많은 경력과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기도 하니까 당연히 가장 위급한 아기들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루시의 환자들이 유독 높은 사망률을 보인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루시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나서는 왜 사망률이 확 줄었냐고. 이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13명 사망은 병원 입장에서 초유의 사태야. 아니 씨발 어느 나라 병원이 이런 사고가 나냐? 이거 알려지는 순간 병원 망해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느낀 병원이 경찰 조사 전에 신생아 병동에 환자 수를 줄였어. 알고 보니까 병원이 이 얘기를 안 한 거야. 고위험군 환자는 미리 받지 않기로 운영 방침을 바꿔뒀더라고. 루시가 다른 부서로 가고 나서 병원도 위험한 환자는 안 받게 됐으니까 건강한 아기만 들어오니까 사망이 씨발 일어날 수가 애초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럼 루시의 그 정병 낙서들은 뭐냐? 루시가 초반에 태움당했다고 했잖아. 이 일로 한동안 심리치료 받았대요. 심리치료사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감정을 글로 적어서 풀어보라는 말을 했대. 그거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감정적인 문제 있을 때마다 일기를 쓴 거지. 아까 메모 얘기 때는 일부러 말 안 했는데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너무 힘들다. 괴롭다.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헬미.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적혀 있어. 태움의 정황이 보이잖아.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악마야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애기들을 끝까지 살리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적은 거래. 해명할 게 존나 많아 지금. 그러면은 아까 그 대위 에반스 박사가 검토한 애기들의 진료 기록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고의적으로 누가 죽인 거라며. 이 박사는 캐나다에 사는 슈 리라는 박사의 신생아 공기 색전증 논문을 근거로 애기들은 누가 고의적으로 주입한 공기 때문에
공기색전증으로 사망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기 소견이 아니라 슈리 박사의 논문을 근거로 얘기한 거야. 정작 논문 주인인 슈리 박사는 자기 논문이 루시 렛비 사건에 인용됐다는 말을 듣고 이 아저씨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데? 뭐노? 이런 반응이었대요. 대위 박사가 자기 논문을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캐나다의 슈리 박사는 영국에서 일어난 루시 렛비 사건을 재판 다 끝나고 알았습니다. 감옥 가고 나서. 그때 재판에서 논문이 인용됐다는 사실도 이제 알았고 잘못된 논문 해석 때문에 젊은 간호사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상해진 거야. 바로 자기가 나서가지고 전 세계에 또 이제 자기 크루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전 세계에. 세미나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 소아과 이름난 닥터들에게 한 14명 됩니다. 연락해가지고 체스터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거 진료 기록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객관적으로 평가 좀 한번 해줘라. 나한테 그거 보내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취합된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각자 연락한 거니까 다 따로 보내줄 거 아니야. 서로 의사들끼리 의견 합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자료 다 받았어. 이거 들고 우리 슈리에이 형님이 영국에 갑니다. 기자회견 때린 거야. 기자회견이 뭐 이제 말은 존나 길었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그런 거예요. 애기들 죽으면 그 어떤 살인 정황을 찾을 수 없는데 그러면 대체 이 루시는 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까? Why not?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봐. 아니 슈리 닥터님 그러면 님 생각에 애기들의 죽음의 원인은 뭐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 루시 렛비 때문이 아니라 체스터 병원의 의료진 부족과 위생 문제, 심각하게 무너진 팀워크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체스터 병원 관계자도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슈리 박사 말에 그러는 거야. 아, 씨발. 솔직히 맞는 말인데 존나 긁히네요. 완전 챗GPT 모드로 너 완전 핵심을 찔렀어. 그거지. 당시에 실제로 체스터 병원은 진짜 의사, 간호사 숫자가 부족했어. 보통 신생아 집중치료 병동이 간호사 1명당 환자 2명 봅니다. 근데 이 체스터 병원은 간호사 1명이 3명, 4명, 많을 때는 5명도 담당했대요. 존나 아픈 애기들이라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경과를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5-6명씩 돌보면 그게 되겠냐? 응?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에게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가 안 되는 거야. 특히 이 슈리 형님은 조이라는 애, 아까 얘기 잠깐 나왔었죠. 조기 양막 파열로 감염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 병원이 산모에게 먼저 항생제를 처방했어야 되는데 오진으로 주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이 아기의 사망은 공기 색전증 뭐 이런 게 아니라 감염에 의한 산소 부족으로 보인다는 거죠. 대위 에반스 박사가 주장한 누군가의 개입으로 생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냥 병원의 오진들이래, 이 사고가 다. 이러면 어때? 우리 대위 에반스의 해명이 또 필요해지잖아. 물어보니까 닥터 슈리의 결론은 또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이래요? 보통 이런 말은 어때? 인정하기 싫지만 반박거리도 없을 때 보통 하는 말들이거든. 그러니까 병원도 슈리 박사의 의견이 너무 팩폭이라서 많이 긁혔는데 이 말을 다 듣자니 자기 병원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간호사 하나에게 병원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운 나쁜 새끼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는 아기들의 사망률이 급증하기 전부터 항상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또. 이 말대로면 병원은 루시를 범인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르지 않고 부서로 이동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병원의 문제라고 자기들이 인정할 순 없으니까 간호사 하나 적당히 희생시키면서 쇼 붙이자, 뭐 이렇게 마무리하자는 그런 말로 들리는 것 같은데 루시가 범인이 아니라면 사실 뭐 슈리 박사의 말이 사실에 가깝겠죠. 그러자니 18 하필 루시가 근무하던 2015년부터 아기들이 많이 죽어나갔단 말이야. 이 질문에 병원은 또 제대로 된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갑자기 두 종류의 죄책감을 갖고 있대. 하나는 아기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고 하나는 어쩌면 정의가 잘못 구현된 건 아닐까 하는 작은 죄책감이 있대. 기자회견에서 이딴 소리를 했는데 뭐 우리 그냥 알아서 끝내주면은 좀 그만 좀 관심 가져줘라. 적당히 수습할 테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느낌이.
자, 이쯤이면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욕했죠. 미친년이라고. 근데 이쯤이면 많이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슈리 박사의 기자회견은 루시를 퓨어 이블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이 여론을 바꿔놨어요. 어쩌면 우리 루시 게이 병원의 과실인데 마녀 사냥에 누명을 쓴 억울한 피해자가 아닐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 근데 또 사실 정황만 보자고요. 확률적인 정황. 루시 래삐가 아기들의 죽음에 관련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겹쳤잖아요. 이건 사실인데 진짜 그랬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혹시 허점을 파고들 빌미가 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범인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면 어떻게. 믿을 사람은 얼마나 없겠지만 진짜 이런 일들이 없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우연이면 루시 래삐는 진짜 개 운이 없는 여잔데 범인이면 거짓말 존나 잘하는 레알 데블인 거겠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경찰은 사건 10년 만인 2025년 7월 9명 아기 연쇄살인 혐의를 추가로 주장합니다. 근데 검찰이 올해 1월에 기소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여자 감옥에 들어갔지 않냐. 그래도 아직 정황뿐이니까 뭐 의미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자 처음으로 루시 유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우리 마크 맥도날드 변호사가 재심을 신청합니다. 이 양반이 영국의 박준영, UK 박준영 변호사인 거죠. 사건은 이런 상태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루시 래삐 사건 수사 다큐도 여기까지고 열린 결말 이렇게 오픈엔드로 끝납니다. 뭐 정리하자면은 혹시 여러분 오리 테스트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사진 봐봐. 이게 오리 같아요? 토끼 같아요? 답을 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오리처럼 생겼고 오리처럼 헤엄치고 오리처럼 꽥꽥대니까 이 동물은 오리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 귀납적 추리 같은 건데 어떤 미확인 대상이 가진 습성이나 특성을 근거로 그 정체를 식별하는 추론법을 오리 테스트라고 해요. 우리도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주로 커뮤나 SNS에서 하죠. 유독릭, 가계정으로 분란 일으키는 새끼들 골라낼 때 많이 활용한단 말이야. 이 새끼가 예전에 어그로 끄는 분란 조장 글을 많이 썼는데 가계정이네, 푸사가 없네, 신분을 감췄네, 이 새끼 일부러 그러는구만.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추론 과정입니다. 루시 래삐 사건의 오리 테스트를 대입해 보면은 아기가 사망한 날마다 루시가 근무했고 고의적이든 사고든 누가 아기들 죽음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니까 루시가 살인범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사건이었던 건데 우리 막다날드 변호사는 로이어께서 오리 테스트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문제 삼으면서 진범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거지. 선입견에 대한 피해나 우연의 일치, 확실한 물증, 부족한 상황이야 이런 게. 그래서 법적으로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오리 테스트의 취약점이 너무 극명하다는 거야. 한 번 낙인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변호가 어려워지잖아요. 뭘 해도 다 핑계 같고 변명 같고 반성을 해도 보여주기식이다. 저 새끼 쇼한다. 거짓 반성이다. 뒤돌아서 또 그런다. 뭐 이럴 거 아니야. 한 번 이게 찍히면은 억까 존나 당해. 무슨 말을 해도 실제로 사람들이 안 믿어주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잖아요. 이 상황을 또 부추기려는 새끼들도 있단 말이야. 신분 숨기고 억울한 사람의 낙인을 모방해가지고 더 문제를 크게 부풀리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생기기에 이제 너무 좋다는 단점이 커요, 오리 테스트가. 그래서 정확도는 좀 낮다고 봅니다, 요즘에. 어쩌면은 이게 씨발 토끼일지도 모르는 건데 특징 몇 개만 보고 오리라고 금방 단정 지어버린 건 아닐까? 뭐 이런 겁니다. 루시 래삐 다큐의 이제 후반부 30분이 이 오리 테스트의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님들도 처음에는 이제 개쌍욕 박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 들었잖아. 루시는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남겨져 있는 상태고 그걸 보여주는 다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범죄자가 확정된 다큐들 이런 거랑은 또 보는 맛이 다르죠. 넷플릭스 다큐의 특징이 우리를 존나 괴롭혀. 마지막에 꼭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면서 열린 오픈엔디드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루시는 진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라는 거겠죠? 재심은 아직 안 열렸고요. 준비 중이래요. 이게 뭐 뒤집힐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결과가 바뀌는 판결이 나온다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또 준비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던 점이 있는데 다큐에 AI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이분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조이라는 여자애, 죽을 뻔했던 여자 애기, 그 엄마 세라잖아. 그 이제
루시 친구인데 AI입니다. 인터뷰는 실제 내용이 맞아 하는 말들은, 근데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AI야. 우리나라도 그 알 같은 거 볼 때 이제 피해자 대역 재연 이런 걸로 모자이크에 음성 변조 이렇게 출연시키는 경우 많잖아. 사건이라는 게 또 고발성이 있고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부담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간단하게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엔 몰랐거든? 근데 이거 준비하려고 찾아보니까 AI라는 거야. 나 깜짝 놀랐네. 진짜 다큐 보잖아요? 뒤지게 리얼해. 진짜 사람 같아. 말이 안 돼. 이게 AI라고? 연기라고 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리얼함이 있다니까요. 표정이랑 그 이제 입모양, 행동 같은 것들이 AI라고 말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야.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여러분? 결론은 뭐야? 엔비디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주춤하길래 제가 일부 익절했거든요. 근데 씨발 또 오르더라? 주식 존나 어려워 진짜. 나름 제가 귀납적 추리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올랐고 오늘 올랐으니 내일도 오를 것이다. 근데 떨어져서 팔았는데 씨발 다음날 또 올라. 장난하냐?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 다시 또 추매하러 갈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하임 눌러주시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